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연금 개혁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4%를 명시적으로 주장합니다. 차이는 1%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44%와 45% 사이에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4% 그리고 45%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려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연금 개혁을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을 지을 것을 촉구드립니다.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21대 연금개혁 특위가 최근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를 했는데 21대 국회 임기를 닷새가량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까지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를 바로 앞두고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다시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민생개혁 입법, 그다음에 민생개혁에 대해서 선점을 하자 그런 의도는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21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금개혁 부분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영수회담 제안한 게 무슨 정치적 꼼수다. 뭐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뭐 거짓말하고 있다. 왜 그러죠? 국민들이 지금 연금 부분에서 빨리 이 논의 과정을 마무리 짓는 게 국민들의 안심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정치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정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정치하는 이유는 국민들 잘 살게 하려고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당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연금개혁에 대해서 먼저 이슈 선점을 통해서 던진 것이고 그러면 다소 이 이슈 선점에서 밀렸다 하더라도 받아야죠. 무슨 꼬투리를 잡고 45%가 뭐 정부안이 맞네 틀리네 이게 거짓말이네 아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연금개혁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들이 국민 생활 안전에 대해서 연금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좀 민생이 안전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민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정쟁에만 몰두해 있지 않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야 모두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개혁을 하자라는 제안한 장소나 시점을 갖고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닷새 안에 이것을 처리하자라고 제안한 것을 놓고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봐요? 그런데 연금개혁 특위가 쭉 21대에서 논의가 돼 왔어요.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했던 김성주 의원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고요. 퍼센트 차이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45%, 국민의힘은 44%입니다. 결국 1% 차이 격차에서 이견을 보이고 합의가 안 된 거예요. 1%포인트 격차면 대통령이 나서서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자고 한 겁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니 영수회담을 통해서 둘이 만나자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그리고 결정할 대통령 만나서 1%포인트에 대한 간극, 민주당은 물러날 생각이 있으니 대통령께서 조율을 해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좀 제안을 하는 것인데 국민은 왜 그러죠? 뭐가 연금개혁 하기 싫으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연금개혁 카드를 던진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다분히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 개혁 당연히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핵심 공약 중에 네. 하나가 대한민국 3대 개혁이었고 그중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도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방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좀 더 올리고 그리고 받아가는 금액 좀 더 올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했었을 때 실제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약간 늦추는 효과가 있을 뿐이에요.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또 다시 발생하는 문제가 되고 미래 세대들에게 똑같은 부담을 주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애초에 이 부분을 모수 개혁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언론에서 정부가 뭐 45% 받는 것을 요청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자체는 모수개혁안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 진짜로 미래 세대에게 이 짐을 떠안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은 시간을 놔두고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태어나고 있는 미래 세대들의 어깨에 짐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 차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냐라고 하는데 여당에서 이러한 퍼센티지를 제시한 적도 없지만 이 1%가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70살이 되는 70년 후에는 무려 1,000조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라는 이 수치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연금 개혁 당연히 필요하다.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핵심 개혁 과제로 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국민들의 삶과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의 삶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개혁만큼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큼은 여와 야가 같이 모여서 네. 정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과제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차분하게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안에 좀 처리하자라고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압박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지금 민생을 총선 전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대통령과의 회담 때도 민생 때문이다를 무려 8번이나 외쳐왔어요. 근데 정작 22대 총선을 마치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거나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민생 법안 하나도 없고 다 정쟁용이더라. 이것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의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민생으로 착시를 일으킬 만한 법안을 하나 제출해보자. 한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는 지금 민주당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소란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장 선출 과정 등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다시 정치적 쟁점 현안을 올림으로써 좀 시선들을 외부로 돌리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당원들이 잇따라서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금개혁안 카드를 이재명 대표가 던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자체나 이 보수 측에서 보기로는 민생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냥 또 정쟁 삼아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연금개혁 몇 년 만에 하신 줄 아십니까? 98년 이후에 보험료율이 9%가 처음으로 14%로 해서 26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 보험료율을 손을 못 댔어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계획만 세워놓고 돈을 많이 못 주니까 네. 많이 거두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금개혁 한다는 거 좋습니다. 이건 여야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인구는 줄어들고 걷어낼 세원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할 노인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이거를 방치해버리면 더더욱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지고 와야 되고 따지고 보면은 연금 고갈이 2055년에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44%는 그 연금 고갈을 말하자면은 한 9년 늦출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민주당이 45%는 8년을 늦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이나 9년이나 이게 구조적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1년을 늦추는 걸 가지고 뭘 싸웁니까? 고갈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슈를 선점해봤기 때문에 당황한 거 아니고서는 이거를 안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대통령도 본인의 공약이니까 빨리 해치워야 됩니다. 21대에서 이번에 딱 점을 찍어야 되지 또 22대 가서 다시 연금 개혁 특위 가지고 또 1년 끌 겁니까? 뭐가 국민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건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에 사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수 개혁을 통해서는 지금 이제 8년 내지 9년 정도의 지금 고갈 기한을 늘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약 20년 후에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27, 8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7, 8년 뒤로 미뤘을 때 이거 또 그럼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이걸 또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 없이는 지금 제대로 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 이 어깨에 짐을 내려줄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요. 이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부담해야 될 국민연금 액수가요. 무려 자기 급여의 30-40%까지 됩니다. 그럼 이러한 급여들을 이러한 지금 국민연금액을 내고 또 그 친구들은 국민연금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마치 사채를 끌어서 내 자식의 명의로 사채를 끄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내 손주의 명의로 사채를 끌어서 쓰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진지하게 여야가 협의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정말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데 아직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이 3년 조금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얼만큼 더 정확하고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내서 이 공약을 실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도 좀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국민 민생에 진심으로 좀 접근하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 처리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이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카드를 비판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지금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좀 국민들께서도 이거 좀 정쟁용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민생 현안을 같이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민생 현안을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제2요구권이 발동된 이 안건을 다시 한번 표결을 하겠다라는 꼼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정치적 좀 장기술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거대 의석을 확보한 대한민국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럼 제1야당도 그냥 야당이 아니라 정말 180 거대 야당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민생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느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쟁도 좋지만 물론 정치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민생도 좀 돌아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28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해병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서 이 연금개혁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미래에는 없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정신차리라고 회초리를 때렸는데 도로 그냥 용산에 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냥 용산 대통령 보호하고 방탄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하고 이것만 하는 또 정당으로 전락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연금개혁이 누구를 위한 법이죠? 국민을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해병 특검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했기 때문에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재의결을 안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했으면 그냥 국무회의에서 승인해서 특검하면 되는 거예요. 또 10번째 거부권을 하니까 재의결을 해야죠. 국회에서는요. 근데 이거를 21대에서 10번째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럼 21대에서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략적 꼼수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고 그럴 바에는 반대지요. 그냥 민생 법안이라도 하나 처리하자. 좀 연금개혁 그렇게 오랫동안 21대 논의했고 1% 차이고 구조적으로 1년 늦추냐 마냐 이 정도의 이견이라면 이 정도면 대통령이 나서서 본인이 내건 공약이니까 셋이 모여서 논의합시다.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는 전략적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면 결국에는 특검, 오로지 그 국민의힘의 눈에는 특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21대 국회에서요 계류 중인 법안 자체가 1만 6천 건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많아요. 법안들이 예를 들어서 뭐 K칩스법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요. 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법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은 진짜로 민생하고 연관된 법안들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질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국민연금 개혁
개혁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도 이게 개혁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법안들이 한 번 정해지면요, 이거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좀 국민을 위해서 보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일주일을 남겨놓고 졸속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라는 말은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영수회담을 거절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영수회담을 거절했다면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정치적으로 이슈에 대한 선점을 뺏겼다. 원래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일 뿐더러 21대 문을 닫으면서 국민의힘이 이번 민생 그 22대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뭔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의미에서 민생의 어떤 대표적 케이스로 연금개혁을 먼저 던졌으면 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대통령께서 연금개혁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본회의에서 특검도 하지만 이번에 1% 격차인데 저희가 그거 수용하겠습니다. 연금개혁 합시다 던졌어 봐요. 뭔가 좀 민생을 걱정하고 좀 이슈 전환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던져버리니까 이거 그 주도권을 뺏기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보다는 또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요즘에 여야 다 같이 공감하는 문제가 저출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 올해만 기준으로 해도 지금 23만 분이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이 많이 낳아라 하면서 계속 법안들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 어깨에는 잔뜩 부채를 얹어줄게. 아이 한번 낳아봐 하고 있는 꼴인 겁니다. 그럼 진짜로 여기에 그 저출산 문제 등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태어날 수 있는 아이들,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삶이 보다 나은 곳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졸속적으로 모수를 조정하는 개혁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짐을 안겨주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해병 특검법안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재의결을 통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오늘은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표단속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병 특검법안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김웅 의원, 유이동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까지 모두 3명인데 김웅 의원은 이탈표가 10표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그 이탈표를 10표 안팎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지금 내가 찬성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에 국회 질서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금 이 과정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지금 보수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과정 자체를 정당화시키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명이나 과연 이탈을 할 것인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는 수치들보다 적은 수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식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내 이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네. 국민의힘에서만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네. 민주당 출신 범야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민주당에 이탈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참자가 몇 명 있을 수는 있지만 이탈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한테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 21대 마지막 최병 특검에 대한 재의결 표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선출직 공직자들 중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의 기관으로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국익과 우리 민심에 부합되는지 고민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용산의 어떤 출장소를 또 22대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이 최병 특검의 재의결에 양심적인 투표를 통해서 이제는 국민의힘과 용산의 이 수직적인 그리고 언제까지 방탄 특검으로 22대 국민의힘을 다시 이끌어야 되는 그런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분명히 김웅 의원이 예측하는 10표 이상 그 이상의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여당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재의결 자체가 국민의힘의 그런 뭐 국익을 위한 민심에 부합되는 그런 투표를 통해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다시 대통령실에 되돌려 준다면 국민의힘은 22대로 출발할 때 매우 건전하고 성찰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찬성표를 던진다고 한 의원들 그리고 찬성표를 던졌을 경우에 당을 떠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가 최상병 특검의 본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찬성할 수가 없는 법안이에요. 이 본질은 지금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위를 밝히자라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촉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하자는 법안이에요. 그럼 지금 이것에 대한 진위를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에 찬성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로 당적을 잘못 받은 분이 아니라면 내가 당을 잘못 선택했네 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게 진짜로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전혀 연관 없는 정치적인 지금 대통령 탄핵 초읽기 법이라고 봐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성을 해서 지금 이 헌정 질서를 흔들고 그리고 민생을 어지럽게끔 만드는데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봤었을 때 국민의힘 소속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판단을 하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야 지금 아까 출장소라고 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한 명 보호를 위해서 정말 본인들 마음속으로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이런 법안들을 지금 추진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이탈표들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겉으로는 표명하셨지만은 저 중에서도 실제로는 반대 투표하실 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해병 특검 법안이 정치적인 탄핵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오늘 최고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최고위에서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공공연하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 이야기를 이렇게 장난처럼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의 자리와 그리고 권한은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신임한 거고 위임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헌정 질서를 뒤흔들 정도의 헌법을 위반하거나 그리고 지금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뒤흔들 정도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들의 신임한 투표를 통해서 신임한 이 권한을 박탈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들을 흔들고 민생을 흔드는 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계속 특검 그리고 탄핵을 외치는 것은 결국에는 민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여기 22대 국회에서 이 정도로 의석수를 많이 받았으면 도대체 민생 안 챙기고 언제까지 지금 탄핵 외치고 특검 외치면서 정치 싸움질만 할 것이냐. 이게 진짜 국민들의 민의가 맞는지 다시 한번 좀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오늘 최고위에서 탄핵 마일리지, 탄핵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탄핵 마일리지가 맞죠? 법적으로요. 첫 번째는 거부권 행사부터 보시죠. 거부권 자체 정당한 사유나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었을 때는 이거는 직권 남용에 속한다. 이건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최병 특검, 젊은 장병의 죽음 대수롭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대를 보내야 될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이 정보를 믿고 보내지요?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것들이 정부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단장, 투스타죠. 소장을 수사 범위에서 빼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에서 경로를 하고요. 경로가 일어난 뒤 이후에 그 사단장이 수사 범위에서 빠집니다. 이게 허투루 될 일입니까? 수사의 외압이 대통령실에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 군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법적 근거고 법치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치주의를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만에 하나 수사에 개입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는 거 헌법적 보장이라 하더라도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한 특검법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검법 거부,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검법 거부, 이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최병 특검을 시작으로 해서 이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의 사적 남용,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 부분은 탄핵 사유에 준한다고 많은 민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력은 오로지 헌법상 국민에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자가 준 말하자면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만 누리세요. 제발 권력자로서 계속해서 이런 시기를 한다면 권력자인 국민들께서 탄핵에 어떤 손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주장을 민주당이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사법의 정의를 가족들에게 바로 대고 있지 않다 하는데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지금 여러 사건이 냈던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사건이나 지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임기 중에 실제 구속이 됐습니다. 내 가족이 지금 구속되는 상황을 만들 정도로 지금 사법 정의를 실현한 지금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어떠한 사건 꼬투리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사법 조사에 뭔가 외압을 가했다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수사가 중인데 계속해서 정치적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게 특검을 계속해서 외치는데요. 이거 지금 공수처 민주당 일방적인 폭주로 인해서 만들었던 지금 기관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 조사라고 만든 1,000억이나 들여서 만든 기관이에요. 매년 200억의 예산을 쓰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관에다가 본인들이 민주당이 작년에 고발을 해놓고 공수처에 고발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수처가 그만하고 특검하자라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까지 합쳐서 이번 주말에 대규모 장애 집회를 좀 예정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거부권을 쓸 거는 같은데 좋습니다. 이게 법률상 입법부의 어떤 법률에 대한 제한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재정에 부담이 되면 거부권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국정에 대해서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거부권 쓰세요. 하지만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될 수 있는 특검, 수사 그거는 본인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분이었다면 받아야죠. 떳떳하다면 받아야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최혜병 특검은요 공수처에서 수사가 마치더라도 기소 권한이 검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했던 송경호 수사팀이 공중분해된 다음에 온 이창수 지검장의 수사팀이 기소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수 지검장 뭐 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합니까? 오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와 딸, 자녀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날린 이유들을 그때 의아해했죠. 그래도 설마 국민들 눈치는 보겠지. 그런데 오자마자 이창수 지검에서 뭐 합니까? 지난 정부 수사잖아요.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고 국민들이 보기로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검찰 권력과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남용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계속해서 거부권을 10회 행사했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제가 도입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거부권이 행사됐죠. 제2요구권이.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루즈벨트 대통령 한 명만 해도 635번의 제2요구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몇 번 썼는지가 아니에요. 국회가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써야 되는 정도의 수준의 법을 몇 건이나 통과시켰냐예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제2요구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법을 무려 2년 동안 10건이나 통과시켰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으로 입법에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럼 고발자가 민주당이죠. 그런데 고발자가요. 지금 수사 방법도 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수사 기간도 정하려고 하고요. 또 수사 검사까지 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특검법이에요. 어떻게 이게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나 검찰 시스템을 믿고 수사를 지켜봐라. 그리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특검이라도 요청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물살 타고 있는 수사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진짜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면 수사 결과 지켜봐라.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보시면 충분히 납득하실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주말에 대규모 장애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집회에 참가해달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야권이 장애 집회할 약한 야당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진짜로 약한 야당이어서 의석수가 적고 하다면 밖에 나서 얼마든지 이게 장애 집회해도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지난 21대 때도 맨날 민주당 밖에 나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도대체 여기 상임위에 몇 번이나 출석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일들 좀 해라. 여기에 밖에 나와서 계속 선전선동하지 말고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